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욱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2920.03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0.45%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은 789.45포인트가 올랐고 789.4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0.44%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5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2.3%였는데 이번 달에 2.4%로 0.1%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은 하락 마무리가 됐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세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늘 같은 날 쿼드러플 위칭인데 무사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뭔가 너무 가파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예, 시장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게 몇 거래일이냐면 41거래일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33거래일, 33 변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33 변곡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금 지나버렸습니다. 변곡 구간에서 변곡이 발생되지 않으면요, 그냥 지가 원래 가려고 하던 자리로 그냥 진행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즉, 이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구간이 변곡점이었는데, 이날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변곡점이었는데, 그냥 변곡이 나오려다가 그냥 바로 진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내일이 변곡 기준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해가지고 변곡 구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42 변곡입니다. 42 변곡인데 오늘이 여기가 41거래일이죠. 여기가 41거래일입니다. 그럼 내일이 변곡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쿼드러플 위칭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쿼드러플 위칭인데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그죠? 뭔가 일이 발생되지가 않았어요. 동시효과 때 뭔가 흐름이 발생이 됐습니다. 동시효과 때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됐냐면은,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하다가 말입니다,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시간대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편하실 거예요. 시간대로 보면요, 자, 선물 이런 거 다 빼고요.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장중에 계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꾸준하게 하면서 매도를 했었는데 동시효과에 강하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저는 이제 블록딜이라고 봤는데 블록딜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했을까? 자,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장마감 시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매도가 장중에 많았었는데 매도를 감소시키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자, 그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됐느냐.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된 게 뭐냐면은 어떤 종목이냐면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중공업하고 현대건설이 상승폭이 가파른데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왜 매수를 했을까요? 하나오션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 분위기던데요. 요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삼성전자는 매도를 많이 했어요. 기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관은 한번 볼게요.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빠르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말입니다. 매수해서 매도가 나왔어요. 이게 삼성전자 매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매도로 바뀐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매도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시장이 지금 2개월 동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2개월 동안. 2개월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토마토 그 방송에 들어온 게 2월 말이었습니다. 2월 말에 들어왔다가 3월 중순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달가량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4월 초순경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 해가 여기까지 그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과연 얼마나 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 지금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6월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5월 중순부터 여러분들께 무료로 리딩 해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5월 19일부터 무료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5월 19일부터 해가지고 회원님들과 같이 매매를 하니까 수익이 얼마가 났냐면요. 수익이 15%가 수익이 나왔어요. 지금 15%가 수익이 넘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제가 수익이 15%가 넘었어요. 확정 수익이 11%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확정 수익이.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익이 40%는 넘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40%는 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얼마가 나 있으십니까? 그럼 40% 정도가 수익이 안 났다면은 여러분들은 잘못 매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 못 가는 종목권들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40%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권들을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최소한 못해도 30% 정도는 수익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달 동안 이 정도 수익이 못 났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은 시장에서는요, 희한하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말입니다. 가는 종목권들만 갑니다. 가는 종목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수를 갖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5,000포인트까지 끌어당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가겠죠. 그죠?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쉬었다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이들 종목을 매매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들고 있으실까? 아무도 안 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들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군들 들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쪽에서 저기 밑에서 그 바닥권에서 시작을 했다라면은 저는 그쪽으로 편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중간에 들어와도 수익이 그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권들이 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죠? 증권주, 그 다음에 건설주,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조선. 이게 복고입니다. 복고. 과거의 복고. 한번 볼게요.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삼성증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복고라고 이야기를 드리냐. 예? 요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조금 아실 겁니다. 삼성증권의 월봉을 한번 봐보세요. 월봉을 보시고 이걸 축소시켜 볼게요. 그러면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증권주들이 2007년도에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죠, 여러분? 2007년도 고점이 저기인데 지금 이제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장기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간단 말이죠. 이게 몇 년이 걸렸냐면 지금 18년이 걸렸습니다. 18년 동안. 18년 동안 시장이 얼마나 올라왔는데 증권주는 지금 밑에서 바다가 18년 동안 빡빡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가 저게 얼마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저기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만 짚어드릴게요. 어디를 짚어드리냐면은
여기 2004년도에 저가가 14,800원, 15,000원이라고 칩시다. 15,000원이라고 치고 2004년도에 말하는 거예요. 요 앞에 말고요. 앞전을 빼고 2004년도에만 시장이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이 구간에서 상승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 고점이 얼마냐면요. 자, 보세요. 11만 3천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배가 간 거죠. 15,000원짜리가 거의 8배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배 갔던 종목이 18년 동안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못 간다? 아닙니다.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간다고 보거든요. 얘들이. 자, 이 미래에셋 증권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시작이잖아요. 얘도 지금 똑같습니다. 삼성증권과 똑같이 18년 동안 잠잠히 그냥 시장 올라갈 때 얘는 잠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슈가 없잖아요. 수수료 전부 다 싸게 만들지, 싸게 하지 이러니까 뭔가 없잖아요. 그 이제 뭡니까? 5,000포인트 보내겠다? 그러면은 증시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거의 복고들 뭐냐면은 이제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도 한번 볼게요. 자, 현대건설 보시면은 현대건설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에 2007년도에 2008년도 보시면은 2007년도 2008년도 이 주가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8만 원대, 8만 원, 9만 원 이랬거든요. 8만 원, 9만 원 했습니다. 2007년도, 8년도.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잠잡고 있다가 이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워낙 기니까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차트가 워낙 많이 발발발발 기다 보니까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머리 빼꼼 내밀었잖아요. 그럼 이거 더 간다 치면은 8만 원, 9만 원 넘어가죠. 8만 원, 9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왜 이들 쪽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게 복고라니까요. 복고 알죠? 여러분. 과거에 한때 히트시켰던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인단 말입니다. 금융주들은 한번 봐보세요. 금융주들은 나중에 기업 분할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장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상장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과거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신한금융주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한금융주주.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신한주주 보시면은 과거에 2007년도에 여기였어요. 과거에 여기였는데 주가 흐름이요. 자, 과거에 여기였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죠. 여기. 지금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뚫어야죠. 돌파해야죠. 그래서 제가 신한주주 계속적으로 좋다고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지금 이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 우리 금융지주라든지, 그 다음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은 달라요. 이런 종목은 다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신고가란 말이에요. 더 가야죠. 아직 멀었습니다. 얘네들은.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럼 이 시장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닙니다. 이제 변곡점이 왔죠. 한 절기가 52거래일 정도 되면 한 절기가 끝나요. 그럼 얘가 추가적으로 더 간다고 하더라도 10거래일이거든요. 그러면 6월달이 끝나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분기별 차트로 봤을 때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정도 살짝 올랐다가 다시 조정이란 말이에요. 조정 받습니다. 그러면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은 바로 표가 나죠. 월봉이 지금 장대봉 아닙니까? 그럼 다음 달은 조정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달에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6월 중순에 조정 나올지 봐야죠. 6월 중순에 조정 나오면은 6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해서 조정이 나오면은 그게 6월 말 초중순까지 7월 초중순까지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7월 초중순까지 조정을 보인다라면 어디까지 조정을 보이느냐? 여기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 여기 조금 작게 조정을 보인다? 그럼 여기죠. 작게 조정을 보인다. 그럼 여기 2600 한 60포인트, 70포인트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냐 조정이 나오는 자리가 자 조정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서 여기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냐죠. 가격 조정이. 그러니까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반드시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시장 중심에 속해 있지 않았다라면은 이제 여기서 조정 주고 갈 때는요. 조정 주고 여기서 갈 때는 여러분들께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즉 주도업종으로 갈아타셔야 된단 말입니다. 쉬었다가 다시 가는 업종들. 주도업종이 뭐다? 지금 이제 맛배기로 보여줬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게 어디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냐면요. 이 정도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다가 나중에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가지고 간 종목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간 종목들이 증권주,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조선, 금융 이들 종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 금액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팔아먹을 때 여기서 뭐예요? 공매도 치면서 팔아먹겠죠. 그죠? 그래야 양쪽으로 수익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바뀔 때는 다시 주도업종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주도업종이 뭐다? 지금 가던 종목군들이 계속 주도업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주도업종은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미 시장에 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주도업종들 쪽에 개인들이 없어요. 개인들이 많은 종목은요, 주도업종으로 절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5,000포인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그 대통령이 5,000포인트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럼 5,000포인트를 보낸다고 했으면 이게 몇 년 가야 되냐면요. 2년 동안 지수가 올라도 1,200포인트입니다. 2년 동안 올라도. 그럼 지금 이제 2,900포인트 아닙니까? 2,900포인트에서 한 2,600까지 조정 나왔다가 오른다고 치더라도 2,400포인트를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럼 몇 년 걸리냐면 4년이면 4년. 그럼 여러분들께서 4년 동안 5,000포인트 갈 동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종목을 잡아가지고 큰 수익을 볼 거냐? 아니면 시장 외적인 종목은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는 종목을 잡고 그냥 막 대충 적당한 수익만 낼 거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시장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 중심이 없으면은 시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번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된다. 어디로? 주도업종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특징 업종이 오늘도 봐보세요. 지수 올라가는데 뭐냐면은 증권, 조선, 보험이거든요.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군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증권, 조선, 그 다음에 금융에는 금융하고 보험이 있죠. 이들이 트로이카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종하고 그 다음에 화학 이들이 과거에 2004, 5년도에 이 지수 막 한참 올라갈 때 끌고 갔던 종목들이거든요. 그게 주도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업종에는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이 조금 오늘 좀 보이는데
하나증권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만 한번 먼저 볼게요. 대표로 볼게요. 증권주 중에서는요. 자, 하나투자증권이 올랐는데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그 5월 말경에 지주회사들하고 증권주하고 거래량 대량 거래 많이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조정 주고 어떻게 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또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대량 거래, 여기가 대량 거래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인 줄 알았는데 이틀 조정 주더니 작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가가 더 가버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더 갈 때는, 네? 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을 잘 봐라 이겁니다. 지금 오늘 보십시오.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안 터지다가 거래량이 확 증가했죠. 이러면 이제 쉬는 거예요.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쉬세요. 흐름 바뀝니다. 그럼 조정 나옵니다. 그럼 조정 나온 거 기다렸다가 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조선업종이에요. 한화오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HJ중공업이 있었는데요. 자, 삼성중공업 한번 봅시다. 삼성중공업은 외국인이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180만 주 샀습니다. 엄청 샀죠? 연기금 30만 주 샀네요. 많이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보시면은 주봉과 그 다음에 월봉의 흐름을 보니까 추세가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에는 이거 더 끌어올리겠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따라가면은 사실 조금 겁납니다. 저라도 이 자리에서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나오션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관들이 많이 사더라. 기관들이. 자, 보십시오.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보험이 10만 주, 투신이 92만 주, 연기금이 30만 주. 그래서 오늘 157만 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어떻게 해요? 5월 달에 계속 횡보하다가 어떻게? 5월 달에 횡보하다가 고개를 빼꼼 거래량 증가하면서 어떻게? 이제 사야죠. 이제 사야 됩니다. 조정 나올 때 사야 됩니다. 조정 나오는 거 보면서 사면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 직전 고점까지. 여기까지 보고.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10% 정도는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샀잖아요. 기관들이 안 샀으면 상관없지만은, 예? 근데 기관이 많이 샀어요. 이제 다시 가겠다는 거거든요. 월봉의 흐름 볼까요? 월봉의 흐름도, 자, 보십시오. 이게 없지. 지난달에 쉬었잖아요. 지난달에 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자리 아닙니까? 짱대봉 나와야죠.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는 하나생명, 코리안리,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이들 종목이 올라왔는데 지금 다른 거는 다 많이 올랐어요. 아직 많이 못 올라간 거 뭐? 현대해상. 이런 것들은 저희 방에서 주력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도 많이 냈는데요. 여러분들 현대해상은 조정 나올 때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정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자제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리에서는요, 쉬세요. 놓으세요. 밑에까지 올 때까지 2660포인트, 그 다음에 2600포인트 이 정도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냥 간다?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기간 조정을 보이잖아요. 기간 조정을 보이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격 조정요. 가격 조정 줘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들 고점에서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외국인들은 공매도. 지금 현재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고 공매도 시가 수익 내고 딱 좋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은
조정이 나오게 될 거고요. 조정이 나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그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때 주도업종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잘 잡으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원금 회복하고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향후 있을 정말 큰 시장에 대해서 수익을 못 내서 두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 큰 시장이 지난 다음에는요. 얼마 동안 시장이 조정이 나올지 어떻게 언제 또 시장이 또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쿼드러플 위치입니다. 조용히 끝났죠? 근데 항상 시장이 조용하면요. 만기 때 조용하잖아요? 뭔가 뒤가 찝찝해요.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 안 한 것처럼. 후풍풍 조심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후풍풍.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하시고, 시장은 이제부터 여유를 가지시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 좀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기다리시고,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